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의 거의 99%가 포스코 홀딩스 한 종목에 매도가 나온 거다. 4,035억을 순매수를 하게 됩니다. 에코프로 한 종목을 거지 담았다. 그래도 공매도 장부 비율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지난번에 4월달과 유사한 수준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별로 변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오른 것은 땡큐다 하고 아마 외국인들은 일단은 좀 팔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반도체보다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의 영향력이 더 큰데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전략을 가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이후로 그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매 동향을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왔는데, 와, 7월 이후로 고만고만 하다가 매도가 좀 나오더라도 1,700억, 2,8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다가 어제는 1조 3천억이나 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올해 들어와서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하루에 외국인 매도 규모로 최대 규모고 2022년 1월 말인가 아마 1조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1월 말에. 그 이후로 가장 큰 매도 규모가 어제 하루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시장이 다른 게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피에서는 1조 3천억의 역대급 규모의 순매도가 나온 반면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코스닥은 어제 하루에 4,400억이나 이렇게 순매수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4,4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양시장의 온도차가 너무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그죠? 양시장의 온도차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도 잘 없는데 근데 이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1조 3천억 이상을 외국인이 포스코홀딩스를 그쵸. 매도하는 네네.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절대 숫자만 보고 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파네. 이렇게 어제 포를 파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바로 혹시나 그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게 이제 여기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장신이 한 명이 있는 거죠. 야, 진짜. 네. 그렇죠? 포스코, 인터, SK하이닉스, LG화학 400억 전후로 매도가 나왔다면 포스코 홀딩스 한 종목을 어제 무려 1조 3,300억을 외국인들이 팔면서 조금 전에 코스피 매도 금액이 그렇게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의 거의 99%가 포스코 홀딩스 한 종목에 매도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순식간에 PBR 1배까지 급등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은 거기에 대놓고 이제 다 팔아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극단적인 그림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제 4천억 넘게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에서는 역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를 4천억이나 어제 4,035억을 순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시장을 샀다기보다는 에코프로 한 종목을 거지 담았다. 아까 김인수 대표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 그 개인들의 그 유동성 자금이 한 지금 아까 120조?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예. 참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오랜만에 노. 네. 해봐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그동안 특별히 최근에 연락이 좀 없었는데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어요. 키면이 이제 유명해진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친구가 이제 대구에서 모텔을 한 2-3개 정도 하는 친구거든요. 모텔을 한 2-3개 정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딸이 2명 있는 친구인데 그 S&P 500 있잖아.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과 같은 이런 곳에 한 애기들 초등학생이라고 보니까 대학생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매월 한 50만 원이나 150만 원씩 이렇게 매월 불입해서 장기 투자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지금까지 주식 투자 해본 적 있냐라고 했더니만 처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섬뜩했죠. 왜? 모텔만 지금 하다가 모텔 장사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S&P에
500이나 나스닥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리고 에코프로를 알고 있더라고요. 아, 요즘 에코프로 같은 것들이 난리던데 나는 그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미국의 지수에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데 그런 거 어떠냐 전망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옛날에 우리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평소에 주식 관심 없던 분들이 객장에 찾아오셔가지고 계좌 만들어 달라고 막 하실 때가 고점 아닌가 뭐 그런 얘기 옛날에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자주 나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물론 뭐 이게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 출발일 수도 있죠. 뭐 그리고 미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미국은 어차피 장기로 가지고 가면 괜찮은 거 아니냐. 왜냐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장기로 보면 계속 꾸준하게 물론 중간중간에 금융위기가 있을 때마다 푹푹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회복해서 올라가고 왜 모든 AI와 관련된 이런 기술, 뭐 첨단 기술은 미국에서 대부분 많이 그렇죠. 가져와 있다 보니까 항상 미국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술로서 극복을 잘 해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화가 뭐 왔을 때 저도 이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방금 유동성이 120조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아니 요즘 왜냐면 모텔이 옛날만큼 잘 안 된대요. 코로나를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걸 투자하려고 뭐 전화가 왔길래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아무튼 에코프로가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제 시장은 특히 외국인들은 단 요 두 종목만 매매를 한 게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조금 전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우리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극단적인 지금 수급의 흐름이 이거죠, 이죠? VS를 여기에 달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개인 간의 지금 한판 진검승부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1조 3천억 그러니까 어제가 역사적으로 하루 남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7월 18일이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다. 주식시장에서 이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항복한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7월 25일이었죠. 7월 25일은 포스코 홀딩스를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팔았고 개인 투자들이 이거를 샀는 날이니까 아마 요게 역사에 남는 아마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제 그죠? 뭐 기억에 남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어제까지 업데이트된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공매도 잔고 수량을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한 3일 동안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영되는 게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까지의 공매도 잔고 수량을 보면 드디어 100만 주를 넘었었습니다. 100만 주. 공매도 잔고 수량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서 100만 주. 진짜 많이 쳤어요. 네. 포스코 홀딩스의 공매도 잔고 수량은 100만 주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가총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뭐 절대 숫자가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매도 잔고 비율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지난번에 4월 달과 유사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 부분이죠. 요때부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이제 아마 공매도 잔고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반영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줄어드는지 여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사실 여기부터 계속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40만 원 돌파하는 시점부터 좀 가벼운 흐름이 될 수 있다. 여기가 매우 강한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부터 지금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와 58%가 올랐더라고요. 딱 40만 원 돌파한 순간부터. 그래서 이 대형주가 한 약 2주 만에 주가가 60% 올랐다는 것은 매우 강하게 오른 거고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포스코 홀딩스의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별로 변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오른 것은 땡큐다 하고 아마 외국인들은 일단은 좀 팔자 이렇게 액션이 좀 나오게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이제 실적 발표되면서 증권사별 목표 주가가 지금 다 나왔는데요. 7월 25일 이후로 보면 되겠죠. 7월 25일 이후로 보면 대부분 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투자증권이 90만 원을 제시를 했죠. 가장 세게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가 대부분 어디에 밴드가 있냐면 73만 원과 약 75만 원 사이가 이 컨센서스입니다. 목표 주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으로부터 2년 뒤
이거 2년 뒤에도 우리가 계속 이거 방송하겠죠. 열심히 노력해봐요. 제가 저 혼자만으로 되나요 이게? 다 같이 PD님이나 우리 사인사님 저 다 같이 합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혼자만으로 역부족이죠 이게. 함께 다 노력해야죠. 어쨌든 2년 뒤에 우리가 있다면 앞으로 포스코홀딩스가 2년 뒤에 주당 장부 가치가 얼마냐 하면요 75만 원 정도 됩니다. 예, 한 주당 청산했을 때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가치가 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목표 주가는 2년 뒤에 장부 가치 정도 수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를 생각한다면 PBR 지금 1배 그죠? 2년 뒤에 PBR 1배가 75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그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자 그리고 KB증권에서는 코멘트만 냈고 지난번에 목표 주가를 이제 수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해야 되나 왜 이거 수정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지금 야, 저 담당 애널리스트 좀 알아봐요. 우리 한번 초대 좀 해보게. 여자분이신데요. 네. 여자분이신데 아직까지 업데이트는 안 하는데 업데이트를 또 추후에 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보시면 메리츠나 뭐 신한 여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 전에 목표 주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뒤늦게 이들이 어떻게 올리는지를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그걸 한번 보고 자 일단은 본업입니다. 본업. 제가 본업은 아직까지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별로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열연 가격, 그 다음에 냉연 가격, 후판 가격. 후판 가격이 뭐죠? 이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철판 가격이죠. 다 아직까지는 우하향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적이 진짜 잘 나오면서 그죠? 주가가 더욱더 강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본업은 지금 뭐 본업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업은 우하향. 본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신성장 산업을 갖다 붙였는데 왜? 이거는 시클리컬이다 보니까 이게 2차 전지가 지금 제대로 걸려서 터져버린 거죠. 포스코홀딩스는. 자, 그래서 코멘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생산의 개시는 목전으로 다가왔다라는 건데 헤드라인 제목은 철강부터 한번 보면 철강 시황의 부진은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고 3분기 지금 우리 3분기를 가고 있잖아요. 그죠? 3분기에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철강 시황은 별로 좋지 않다. 부진한 시황이 지속되고 있다. 4분기에도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중국이 뭔가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고 뚜렷하게 이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대감이 나타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장에서는 달라진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부동산이 정책이 확실히 나오고 금리라도 막 대대적으로 하고 돈 풀고 이렇게 되면 철강 시황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미미한 흐름이다. 그렇게 되려면 강도 높은 중국의 감산이 나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 그냥 말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시점을 계속 제가 내년도 3월 정도 전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이라고 했습니다. 효과적인.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그 스탠스가 같이 맞물려야지 미국은 아직까지 조금 위에 있잖아요. 그죠? 금리가. 중국만 이렇게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3월 정도에 되면 아마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철강 시황이 내년도 원래 4분기 1Q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이제 최악의 구간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것으로 일단 잡아주고 있고 더 나빠질 건 없다. 근데 지금 주가의 모멘텀은 밑에죠. 리튬, 니켈 뭐 이런 부분들의 가치를 미리 땡겨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뭐 요게 있고 포스코 아르헨티나 염수 이런 것들을 다 땡겨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상적인 매출을 이제 나오는 부분은 시제품 막 돌리고 뭐 이런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장을 만들고 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25년도에 BPS를 땡겨온다면 이라고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이제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2025년도에 BPS를 땡겨온다면 지금은 PBR 100까지 이미 올라와서 왠지 이제 다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BPS는 75만 원이 아니거든요. 원래 BPS로 보면 한번 보시죠. 일단 요게 그럼 이게 다 온 거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많으실 텐데 한번 보시면
자, 원래 여기 BPS가 보면 60만 원 정도 돼요. 60만 원. 지금 60만 원 왔잖아요. 그래서 PBR 1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다 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 2025년도에 75만 원을 땡겨오면 아직 PBR 1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여기서 좀 슈팅이 좀 더 나온다면 저는 PBR 1배 2025년도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매출이 이제 나오는 그때 시점을 땡겨서 반영한다면 뭐 그 정도까지 아직은 업사이드를 좀 남아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은 있어요. 뭐냐면 이제까지처럼 철강주의 특성으로 우리가 이걸 규정을 하고 PBR로 계산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성장주로 보고 네. 사실 지금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쪽은 PEG로 계산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성장주 기준으로 이거를 평가하게 되면 또 이건 또 완전히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니까 달라지죠. 여기에 대한 고민. 네. 철강주냐 성장주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보수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입장이 왜냐하면 일단은 버는 것도 좋은데 버는 것들은 고수분들은 알아서 잘 버시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지금 우리 90만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는 초보자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에서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거고 2025년도에 나올 부분들은 지금은 여전히 본업이 철강 쪽에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시클리컬 업종으로 아직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작년도에 PBR 0.3배부터 포스코 홀딩스를 보자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시클리컬 업종이기 때문에 너무 싸다, 더 나빠질 건 없는데 0.3배면 너무 싸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시클리컬로 저는 PBR로 보는 거 보고 있고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들은 자회사들이 이미 매출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과 보는 관점과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회사가 포스코가 매출이 나오고 2차전지 쪽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은 바뀔 것이고 그때는 또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여전히 저는 초보자분들 관점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뭐 메인 중에 메인은 그래도 에코프로죠.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액수가 주가가 올라가죠. 네, 주가 올라서 높은데 여기가 이제 100만 단인데요. 네, 100만 단인데 100만 주까지 이제는 거의 잘하면 100만 주가 깨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제가 4천억을 샀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그 숫자가 나올 텐데 아마 100만 주 밑으로 훅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 수량이 훅 떨어지는 걸로 아마 그림이 나올 거였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는 뭐 상방이 좀 열려있는 여전히 뭐 갈 때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고 공매도 잔고 비율도 어제 최근 데이터는 전저점을 깨고 이렇게 공매도 잔고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상방이 아직까지는 열려져 있는 그런 그림. 외국인들이 지금 몸이 이제 급한 것 같아요, 그죠? 순식간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에코프로는 외국인들이 허겁지겁 담고 있고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에코프로는 이제는 팔고 계시는 이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새 좀 여론을 보면은 요 에코프로를 팔아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로 이동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야 다음은 폴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것 같은데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극단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면 어제 이틀 연속으로 거의 1,300개 가깝게 하락 종목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거의 700개, 800개 가깝게 코스피에서도 하락 종목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의 주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ETF 요거 이야기해드렸고 어제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제 상장 이후에 36% 수익이 났더라고요. 2차 전지 소재 ETF가 이게 조금 주춤하거나 여기에서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이 관련주들한테도 이제 약간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텐데 이 ETF 쪽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한테도 거기 한 네 종목 있죠. 네 종목 쪽으로 극심한 쏠림 현상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